은퇴한 무림 최고수를 경비원이라고 무시한 아들 내외, 뒤늦게 알고 무릎 꿇다. 아버님, 이러시면 저희가 창피해요. 며느리 최지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경비실 앞 복도에 울려 퍼졌다. 70세의 이현수는 경비복 먼지를 털며 허허 웃었다.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지. 여기 사람들도 좋고. 좋긴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형 로펌 변호사 집안이 시아버지를 제대로 못 모신다고, 그래서 경비원을 시킨다고 수군대요. 아들 이도훈도 난처한 표정으로 거들었다. 아버지, 지민이 말이 좀 그래도 이해는 하셔야죠. 저희도 체면이 있으니까요. 현수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에 비친 자신은 그저 늙고 쓸모없는 경비원일 뿐이었다. 알았다. 너희 눈에 거슬리지 않게 조심하마. 조심이 아니라요. 지민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차라리 집에만 계시든가요. 아니면 경비 그만두시든가 해주세요. 현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경비실로 돌아갔다. 고집불통이시네. 지민의 혀차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현수는 개의치 않았다. 30년간 나라를 지키며 쌓아온 자존심이 아들 내외의 무례함에 상처받을 만큼 약하지 않았다. 이 노인네가 주차장 청소가 이게 뭐야? 내 벤치에 먼지 그대로잖아. 입주민 대표 박성우가 경비실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다. 50대 초반 건설업으로 떼돈을 번 그는 아파트에서 가장 큰 평수를 소유한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닦겠습니다. 닦긴 뭘 닦어.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일을 이 모양으로 해?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당장 잘라야겠어. 박성우는 경비실 CCTV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화면을 꺼버렸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은퇴한 늙은이에게 남은 것은 참을성뿐이었다. 박성우가 나간 직후 경비실 옆 청소도구함 쪽에서 비명이 들렸다. 으악! 살려주세요. 현수가 뛰쳐나가자 젊은 경비원 김철수가 불량배 세세개에 둘러싸여 구타당하고 있었다. 이 새끼가 감히 우리 형님 차를 긁었다고? 아니에요. 저 아니라니까요. 닥쳐. 불량배 중 하나가 철수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이었다. 팟. 현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불량배의 손목을 잡았다. 어르신들께 손찌검은 좀 그렇지 않나. 뭐, 이 노인네가. 불량배들이 현수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현수에게 닿기도 전에 세 사람 모두 바닥에 나뒹굴었다. 현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불량배들은 갈비뼈가 부러진 듯 신음하며 기어갔다. 이 새끼 우리가 누군지 알아? 몰라도 되네. 현수는 경비복의 먼지를 털고 철수를 일으켜 세웠다. 바로 그때였다. 대단하시네요. 우아한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아한 여성이 현수를 향해 걸어왔다. 맞춤 제작한 듯한 고급 정장, 절제된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에서 풍기는 카리스마. 태산그룹 회장 오서연입니다. 이 아파트 재건축 현장 점검차 왔다가 놀라운 장면을 봤네요. 현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별일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수님. 오서연의 입에서 고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현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혹시 실례지만 천우회의 이현수 고수님 아니십니까? 주차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30년 전 제 은사님의 경호를 맡으셨던 분.
그분의 목숨을 3번이나 구해주신 무림의 전설.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서연은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에 주차장을 지나가던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 태산그룹 회장 아냐? 그런 사람이 왜 경비원한테 저렇게? 현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호칭은 이제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경비원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오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고수님은 그 어떤 옷을 입어도 고수님이십니다. 제가 감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일 저녁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일로? 천우회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태산그룹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저녁 오서연이 보낸 최고급 벤츠 마이바흐가 아파트 앞에 멈췄다. 양복을 갖춰 입은 기사가 공손하게 차문을 열었다. 고수님, 모시러 왔습니다. 현수가 차에 오르려는 순간 지민이 쇼핑백을 들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어머, 저게 시아버님? 지민은 황급히 달려왔다. 아버님, 저게 무슨 차예요? 혹시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경비원한테 누가 이런 차를 보내요? 사기는 무슨? 지민아, 내 아버님을 좀 믿어라. 도훈도 퇴근길에 마침 그 장면을 봤다. 하지만 그의 눈에도 의심이 가득했다. 아버지, 혹시 무슨 일에 휘말리신 거 아니죠?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꾼들이 많다던데. 현수는 한숨을 쉬었다. 너희는 그저 아버지가 경비원이라고만 생각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됐다. 늦었으니 가봐야겠다. 차가 출발하자 지민이 투덜거렸다. 저러시다가 큰일 나겠어. 나이 드시니까 판단력도 흐려지신 것 같은데. 일주일 후 도훈의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다. 그가 맡은 대형 프로젝트가 경쟁 로펌의 함정에 빠져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여보, 어떡하죠? 이러다가 당신 커리어가... 지민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도훈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모르겠어. 상대 로펌이 증거를 완벽하게 조작해놨어. 우리가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증인까지 확보했대. 그럼 경찰에 신고하든가. 증거가 없다니까. 오히려 우리가 역고소당할 수도 있어.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오서연 회장이었다. 실례합니다. 이현수 고수님 계십니까? 지민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아, 저번에 그 태산그룹? 네. 고수님을 뵙고 싶어서요. 아버님은 경비 근무 중이신데 무슨 일로 찾으세요? 오서연은 정중하게 거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소파에 앉은 도훈을 보며 눈을 빛냈다. 혹시 도훈 변호사님? 청산 로펌 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도훈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그걸? 제가 정보력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오서연은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그 문제를 단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집에 계시다는 것을. 네. 고수님, 아니, 시아버님이신 이현수님 말입니다. 지민이 코웃음을 쳤다. 우리 시아버님요? 회장님, 농담도 유분수죠. 시아버님은 그냥 경비원이신데요. 경비원? 오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이현수 고수님을 경비원이라고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경비원이시잖아요. 허. 오서연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렇군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바로 그때 현수가 경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다. 서연 회장, 왜 이곳까지? 고수님, 죄송합니다. 댁의 아드님이 위기에 처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현수는 도훈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초췌한 얼굴, 불안에 떠는 손. 그 모습에 현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무슨 일이냐? 도훈은 주저하다가 상황을 설명했다. 계약서 위조 누명,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증인 조작까지. 현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오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 회장, 내가 나서야 할 일인가? 예. 상대 로펌 배후에 칠성파가 있습니다. 고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지민이 끼어들었다. 칠성파가 뭐예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무슨 수로? 조용히 하거라. 현수의 낮은 목소리에 지민의 입이 다물어졌다. 그 순간 경비복을 입은 현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달랐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알았네. 내일 저녁 천우의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겠네. 감사합니다, 고수님. 오서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도훈과 지민을 향해 말했다. 두 분, 내일 저녁 8시 태산그룹 본사 최상층 VIP룸으로 오십시오. 고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저녁 도훈과 지민은 반신반의하며 태산그룹 본사로 향했다. 100층짜리 마천루 최상층, 일반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VIP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대리석 복도가 펼쳐졌다. 양쪽에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도훈 변호사님, 이쪽입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의실은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을 본 도훈은 경악했다. 저 사람 대법원장 아니야? 저기는 국정원장. 재벌 총수들도 있어. 한국의 실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테이블 맨 상석, 가장 높은 자리에 현수가 앉아 있었다. 경비복이 아니었다. 흑색 두루마기에 금색 자수가 놓인 고급스러운 한복. 현수는 단정하게 앉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칠성파의 움직임을 보고하라. 예, 고수님. 국정원장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칠성파는 최근 3년간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국내 로펌 5곳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한국 법조계 전체를 장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현수는 파일을 넘기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감히 내 아들을 건드리다니.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도훈과 지민이 들어왔다. 실세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저희는 내 아들이다. 현수가 짧게 말했다. 앉아라. 도훈과 지민은 멍한 얼굴로 빈자리에 앉았다. 지민은 손이 떨렸다. 자신이 경비원 노인네라고 무시했던 시아버님이 이 거대한 권력의 정점에 앉아 있었다. 고수님,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법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칠성파의 국내 자산을 모두 동결하라. 그들이 매수한 로펌의 증인들은 모두 위증죄로 구속하고 위조 증거는 즉시 무효화하라. 24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는 도훈을 바라보았다. 내 아들의 로펌에 칠성파가 뺏어간 프로젝트 3건을 모두 돌려주도록 추가로 배상금 100억을 지급하게. 감사합니다, 고수님. 실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도훈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자신을 괴롭혔던 문제가 아버지의 한마디에 모두 해결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자 오서연이 현수에게 다가왔다. 고수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보게. 저 고수님의 남은 평생의 반려자가 되고 싶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지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서연 회장님? 그게 무슨... 오서연은 지민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아들 내외부는 고수님을 늙은 경비원 정도로만 보셨죠.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고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압니다. 그분의 인품,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외로운 노년을 함께할 동반자가 있다면 나쁘지 않겠지. 아버님. 도훈이 황급히 나섰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현수는 지민을 바라보았다. 지민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님을 무시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으시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해주마. 일주일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긴급 주민 대표 회의가 소집되었다. 입주민 대표 박성우가 의기양양하게 발언권을 잡았다. 오늘 안건은 경비원 이현수 씨의 해고 건입니다. 이 사람, 나이도 많고 일도 제대로 못하니 내보내야 합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오서연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양복을 차려입은 현수가 따라 들어왔다. 무슨 태산그룹 회장님? 박성우의 얼굴이 굳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오서연은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태산그룹 회장 오서연입니다.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발표라니 무슨... 이현수님을 태산그룹 최고 자문위원으로 정식 임명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 사람은 경비원인데. 경비원? 오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이현수 고수님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인 천우회의 유일한 최고수이십니다.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분이죠. 천우회라니 설마 그 전설의... 네, 그 천우회입니다. 오서연은 박성우를 노려보았다. 박성우 씨, 당신이 고수님께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CCTV를 고장내고 폭언을 하고 모욕을 주었죠. 박성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용서가 됩니까? 오서연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당신이 건설업으로 번 돈, 탈세와 뇌물로 얼룩져 있더군요. 천우회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퇴거 조치될 거고요. 박성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주민들은 숨죽이며 현수를 바라보았다. 그저 평범한 경비원으로만 알았던 노인이 실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이었다. 현수는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섰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경비 업무를 그만두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숨죽였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경비원이든 청소부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배운 교훈입니다. 주민들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한 달 후 태산그룹 본사 최상층 스카이라운지.
현수와 오서연의 약혼식이 열렸다. 대한민국의 실세들이 모두 모인 성대한 행사였다. 도훈과 지민도 참석했지만 이제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버님, 새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도훈이 깊이 고개를 숙이자 오서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도훈 씨, 저는 당신 어머니를 대신할 수 없어요. 다만 고수님의 동반자로서 당신들을 지켜보고 싶을 뿐입니다. 지민은 오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님을 경비원이라고 무시하고 나이 많다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오서연은 지민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죠. 현수는 아들 내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도훈아, 지민아,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건 하나다. 사람을 직업이나 지위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심을 보라. 그것이 내가 70평생을 살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박성우가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왔다. 그는 현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고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어두워 고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건방지게 자신을 무시하던 그 남자가 이제는 벌벌 떨고 있었다. 박 씨, 나는 자네를 용서하네. 정말입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네. 앞으로 자네가 만나는 모든 경비원, 청소부, 배달원들에게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게. 그들도 자네와 똑같은 사람이네. 그걸 잊지 말게. 감사합니다, 고수님. 명심하겠습니다. 박성우가 물러가자 오서연이 현수의 손을 잡았다. 고수님,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겠습니까? 현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는 이제 그저 현수일 뿐이네. 고수도 경비원도 아닌 그냥 늙은 남자 말이야. 아니에요. 오서연은 현수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제게 영원한 고수이자 인생의 스승이고 이제는 남은 인생의 반려자입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현수는 스카이라운지의 창가에 섰다. 저 아래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70년의 인생, 영광과 굴욕, 존경과 무시를 모두 겪었다. 아버님. 뒤에서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필 경비원을 하신 겁니까? 편하게 사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도훈아, 나는 30년간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 모든 사람이 내게 고개를 숙였고 내 한마디에 나라가 움직였지. 하지만 그게 진짜 삶인가? 나는 진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나를 그냥 이현수로 대하는 사람들을. 경비원이 되면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저희한테도 신분을 숨기신 건가요? 도훈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시험에 떨어졌네요. 아니다. 현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희는 이제 깨달았잖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약혼식 3일 후 오서연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칠성파의 수장이었다. 천우회가 감히 우리 칠성파를 건드려. 이현수 그 늙은이가 아직도 힘이 남았다고 생각하나? 혈마존자는 오서연을 인질로 잡고 현수에게 도전장을 보냈다. 장소는 한강 유람선 위. 시간은 자정. 현수가 유람선에 도착했을 때
칠성파 소속의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다. 이현수, 내 놈도 이제 늙었다. 70의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칠성파의 수장이 비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현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네. 진짜 강함은 여기서 나온다. 현수가 가슴을 가리켰다. 심장. 크크크, 웃기는 소리. 공격하라. 일제히 현수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금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이현수 내 놈은 괴물이냐? 괴물이 아니라 그냥 늙은이일 뿐이네. 하지만 이 늙은이를 화나게 하면 안 되지. 현수는 인질로 잡혀있던 오서연을 풀어주고 경찰에 칠성파 일당을 모두 넘겼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 후 현수는 천우회 본부에서 마지막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천우회 최고수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고수님, 실세들이 모두 경악했다. 안 됩니다. 고수님이 없으면 천우회는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맡겨야 합니다. 현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제 진짜 은퇴를 하고 싶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고 싶습니다. 국정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후계자는 누구로? 후계자는 없네. 천우회는 오늘부로 해체한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30년간 우리는 어둠 속에서 나라를 지켰네. 하지만 이제는 빛 속에서 정정당당하게 나라를 이끌어야 할 때라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게.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네. 실세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현수의 결정을 존중했다. 1년 후 현수와 오서연은 조용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다. 더 이상 경비원도 재벌 회장도 아니었다. 텃밭에 토마토가 익었어요. 오서연이 밝은 표정으로 토마토를 들고 왔다. 현수는 베란다에서 낚싯대를 손질하고 있었다. 오늘은 낚시 가볼까? 좋아요. 바로 그때 도훈 내외가 손자를 데리고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3살짜리 손자 민준이가 현수의 품에 안겼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니? 네. 할아버지는 경비 아저씨였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응, 할아버지는 경비 아저씨였단다. 그리고 그게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현수는 손자를 안고 정원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부드러웠고 가족이 함께였다. 70년 인생, 영광과 굴욕, 권력과 무시를 모두 겪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했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은 주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존중은 권력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을. 은퇴한 천우의 최고수 이현수. 이제 그는 그냥 행복한 할아버지였다.